매일 드시던 그 음식,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롯이 당신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검사를 받기 전,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미 결과는 식탁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아침 먹고 회사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가 한 말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을 수 있지만 혈관 상태는 이미 10년 전부터 망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식습관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이 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거의 없다가 한 번에 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식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40%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괜찮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는걸. 우리 아버지도 평생 이렇게 드셨는데 건강하셨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관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상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혈관 나이와 실제 나이는 다릅니다. 40대인데 혈관은 60대일 수 있고 60대인데 혈관은 40대처럼 깨끗할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건 혈관 나이는 일반 혈액 검사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압이 정상이어도, 혈당이 정상이어도 혈관 벽은 이미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게 될까요? 유전, 운, 체질? 아닙니다. 차이는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음식과 그 이유,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먹는 법, 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혁명. 특히 오늘은 실제 사례와 재미있는 음식 사건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진짜 원리 마이너스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혈관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관 안에 기름이 쭉 달라붙어서 수도관이 막히듯이 막히는 거 아니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단계 혈관 내피세포의 미세 손상. 우리 혈관 안쪽은 아주 얇고 매끈한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혈관 건강의 9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포층이 생각보다 쉽게 손상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상될까요? 급격한 혈당 상승 단 음식, 흰밥, 과도한 염분 짠 음식, 산화된 지방 튀긴 음식, 오래된 기름, 만성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혈관 내피를 공격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벽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벽지는 매끈하고 깨끗하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긁히고 습기에 노출되고 열에 의해 손상되면 어느 순간 벽지가 들뜨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염증 반응 시작.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여기 문제 생겼어. 백혈구들 집합. 백혈구들이 모여들고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초기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3단계 플라크 형성.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덩어리 콜레스테롤 칼슘이 합쳐져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물때가 쌓이듯이요. 4단계 혈관 협착 또는 급성 파열.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입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그 자리에 피떡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실제 사례 1 아침 운동 중에 쓰러진 40대 남성. 2022년 부산에 사는 이모 씨 4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하고 술, 담배 안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고 나는 건강해.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깅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서 응급시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이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요. 의사가 혈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혈관의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최소 510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검진에서는 몰랐나요? 검진 수치는 혈관 상태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관 염증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 씨의 식습관 분석. 의사가 이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평소에 뭘 드셨어요? 저는 기름진 거 안 먹어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침, 흰쌀밥 한 공기, 된장찌개 국물 다 먹음, 김치, 멸치볶음. 점심, 회사 식당에서 한식주로 국물 있는 메뉴, 흰쌀밥 한 공기 반, 국에 밥 말아서. 저녁, 흰쌀밥, 생선구이 오두부 요리, 김치, 나물, 과일주로 수박이나 포도 한 접시, 간식, 과일 주스 직접 갈아서, 견과류 많이 먹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보이네요. 뭐가요? 저는 건강하게 먹었는데요. 의사의 설명. 문제 1 정제 탄수화물 과다. 맵기 흰쌀밥 국물에 말아먹기. 혈당을 급격히 올림. 혈관 내피세포 손상. 문제 2 과도한 염분. 국찌개, 김치, 멸치볶음. 하루 염분 섭취량이 권장량의 23배. 혈압 상승 혈관 수축. 문제 3 과당 과다 의외의 함정.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과일 주스, 과일 한 접시. 과일은 좋지만 주스로 갈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과당이 과다 섭취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이게 혈관에 쌓입니다. 문제 사견과류, 과다, 과유불급. 견과류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하루에 한 줌이 아니라 3줌 이상 먹었습니다. 견과류도 과하면 칼로리 과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름을 안 먹는다고 혈관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건 기름이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 과도한 염분, 산화된 지방, 만성염증,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거의 안 먹어도 흰쌀밥과 짠 국물만으로도 혈관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오해 1. 기름진 음식 무조건 나쁘다. 사실 기름의 종류가 중요.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에 좋음. 트랜스 지방, 산화된 기름이 나쁨. 오해 2. 고기는 혈관에 안 좋다. 사실 튀긴 고기, 가공 육햄, 소시지 문제. 구운 닭가슴살, 생선은 오히려 좋음. 오해 3. 채소만 먹으면 혈관이 좋아진다. 사실 채소를 짠 국물에 먹거나 과식하면 소용없음. 오해 4.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상이면 괜찮다. 사실 혈관 염증, 혈관 탄력성은 따로 봐야 함.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일 샐러드만 먹는데도 혈관이 막힐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샐러드 드레싱에 설탕이 많으면 혈당 급상승. 샐러드만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 탄력성 저하. 샐러드 후 디저트로 달콤한 걸 먹으면 원점. 결국 무엇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 마이너스 충격적인 사례들. 사례 2. 국물 마니아의 비극. 2021년 전주에 사는 박모 씨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국물이 보약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국물 먹어야 기운 난다. 국물이 영양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 씨는 아침 된장찌개, 오후 미역국, 점심 순두부찌개, 오후 김치찌개, 저녁 갈비탕, 오후 삼계탕, 맵기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국물을 거의 다 드셨어요. 아깝잖아. 국물이 제일 맛있는데. 박 씨에게 일어난 일.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잠이 덜 깬가 하고 생각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혈압이 16만 100이에요.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엔 더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약도 먹고 있는데요.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안 바뀌면 약이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박 씨의 하루 염분 섭취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침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 약 2,500mg 나트륨, 점심 김치찌개 김치 약 3,000mg 나트륨, 저녁 갈비탕, 국물 포함 약 2,500mg 나트륨, 간식으로 먹은 김 멸치 약 1,000mg, 총합 약 9,000mg, WHO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 박 씨는 권장량의 4.5배를 먹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직접 올립니다. 혈관의 압력 가중,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액순환 저하,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탄력성 감소, 신장의 부담, 노폐물 배출 저하. 사례 3- 프라이드 치킨 러버의 후회.
다음은 서울에 사는 최모 씨 4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자칭 치킨 마니아였습니다. 일주일에 치킨을 34번 먹었어요. 치킨이 뭐가 나빠요? 닭고기잖아요. 단백질 아니에요? 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최 씨는 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라며 양념보다 프라이드를 더 좋아했습니다. 45세 되던 해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 250 정상 150 이하, LDL 콜레스테롤 160 정상 130 이하, 간 수치 상승. 조금 높네요. 관리하세요. 의사의 말에 최 씨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특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후 48세가 된 최 씨는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 협착 70%,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기름, 특히 재사용된 튀김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 생성,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 산화된 지방산, 혈관 내피세포 직접 손상, 발암물질 아크릴 아마이드, 세포 손상, 특히 바삭바삭한 튀김옷은 고온에서 오래 튀긴 것일수록 유해물질이 많습니다. 사례 4- 빵 한 조각의 함정.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침을 거르는 대신 편의점 빵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간편하잖아요. 주로 먹었던 것, 크림빵, 단팥빵, 초코 머핀, 달달한 커피. 그런데 30대 중반 갑자기 공복 혈당이 110을 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빵의 문제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 지방. 편의점 빵 하나에는 정제된 밀가루, 혈당 급상승, 설탕 한 개에 2030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마가린 쇼트닝 트랜스 지방, 혈관 염증.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개만 먹어도 1년이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로 본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면. 문제. 혈당을 급격히 올림. 인슐린 과다 분비. 혈관 내피세포 손상. 대표 음식. 흰쌀밥, 흰빵, 흰국수. 과자, 케이크, 도넛. 설탕 음료, 주스. 왜 위험한가?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혈관 벽을 공격합니다. 마치 사포로 벽을 문지르는 것처럼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플라크가 쌓입니다. 2. 과도한 염분 국물, 짠 음식. 문제. 혈압 상승, 혈관 수축, 신장 부담. 대표 음식. 국, 찌개, 국물 요리, 라면, 즉석식품, 김치, 장아찌, 젓갈, 햄, 소시지.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 하루 약 3-5,400 mg, WHO 권장량 2,000 mg, 약 2배 과다 섭취. 3. 가공육 앤드 트랜스 지방. 문제. 혈관 염증 직접 유발,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 발암 위험. 대표 음식. 햄, 소시지, 베이컨,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튀김, 가공 과자. WHO의 경고. 가공육을 하루 50지 이상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 혈관 질환 위험은 42% 증가. 4. 튀김 앤드 재사용 기름. 문제. 산화된 지방, 트랜스 지방 생성, 발암물질,
대표 음식, 치킨, 튀김, 도넛, 감자튀김, 튀김만두, 재사용 기름 요리, 특히 위험한 것,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 검은색으로 변한 기름, 거품이 많이 나는 기름,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혈관 독약입니다. 5. 과당 폭탄 과일 주스, 청량음료. 문제. 간에서 중성 지방으로 전환. 혈관의 지방 축적. 대표 음식. 과일 주스 설령 직접 갈아도.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통조림. 충격적인 사실. 과일 주스 한 잔 200ml의 당분. 사과 3개 분량. 하지만 식이섬유는 제거됨. 혈당 급상승.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평생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주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킨?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번 치킨? 위험합니다. 빈도와 양이 독을 만듭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들 마이너스 과학이 증명한 진실. 톤 전환 마이너스 희망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먹어야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왜 좋은지 과학적 근거는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례 5-70대의 깨끗한 혈관. 제주도에 사는 강 모씨 72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작년에 심장 CT를 찍을 일이 있었는데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관이 50대처럼 깨끗하네요. 평소에 뭘 드셨어요? 강 씨는 특별한 건 안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식습관을 그대로 지켰을 뿐이라고. 강 씨의 식단. 아침 잡곡밥 현미, 보리, 콩, 된장국 국물 적게, 건더기 위주, 생선구이주 3회, 나물 3가지, 김치. 점심 비슷하게. 저녁 조금 적게. 저녁 7시 전에 식사. 간식 견과류 1줌, 사과 반 개. 특징 기름에 튀긴 음식 거의 안 먹음. 국물보다 건더기. 채소를 먼저 먹음. 천천히 씹어서 먹음. 강 씨의 식단을 분석하면 오메가-3 생선, 혈관 염증 감소, 식이섬유 잡곡, 채소, 콜레스테롤 배출, 항산화 성분 나물, 과일, 혈관 내피세포 보호, 적절한 단백질, 혈관 탄력성 유지, 저염식, 혈압 안정. 결과 72세의 나이에 50대 혈관. 혈관을 살리는 핵심 성분 3가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혈관을 살리는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분 1 오메가-3 지방산. 효능 혈관 염증 감소, 혈관 내피세포 보호, 혈전 생성 억제, 피가 덜 끈적거림, 혈관 탄력성 증가, 혈관이 유연해짐, 중성지방 감소, 혈액이 맑아짐.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대 연구. 오메가-3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감소. 대표 음식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1위, 꽁치, 정어리, 연어, 삼치. 권장량 일주일에 23회, 1회 10만 150지. 조리법 구이, 찜, 조림간 싱겁게, 튀김 오메가-3 파괴. 2. 견과류, 호두 오메가-3 풍부, 아마씨, 치아시드. 권장량 하루 한 줌 약 30지. 주의
과하면 칼로리 과잉. 하루 30지 이상은 비축. 재미있는 사실. 왜 등푸른 생선이라고 부를까요? 등이 푸른 이유는 심해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심해의 차가운 환경에서 살려면 몸이 얼지 않는 지방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메가-3. 오메가-3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서도 끈적거리지 않고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성분 2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효능. 혈관 내피세포 보호. 손상 방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혈관 탄력성 유지. 혈관이 젊어짐. 혈압 감소. 혈관 확장. 과학적 근거.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년 젊었음. 대표 음식 1. 베리류. 블루베리 1위. 딸기. 라즈베리. 아로니아. 하루 권장량. 블루베리 한 줌 약 50지. 2. 녹차. 카테킨 성분 풍부. 하루 권장량 23잔. 주의. 공복에는 피하기 위 자극.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기. 3.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하루 권장량 한두 조각 약 2030지. 주의. 밀크 초콜릿은 설탕 많음. 다크 초콜릿도 과하면 칼로리 과잉. 4. 포도 특히 적포도. 레스베라트롤 성분. 권장. 껍질째 먹기. 시도 가능하면 함께. 주의. 포도 주스는 당분 많으니 한 송이 정도만. 프랑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 치즈, 고기를 많이 먹는데 왜 심혈관 질환이 적을까요? 연구 결과 레드와인 때문이었습니다. 레드와인의 폴리페놀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물론 알코올은 다른 문제가 있으니 와인보다는 포도 자체를 먹는 걸 추천합니다. 성분 삼식이섬유. 효능.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 혈관 청소. 혈당 급상승 억제. 혈관 보호. 장 건강. 염증 감소. 포만감 증가. 과식 방지. 과학적 근거.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 식이섬유를 하루 2530지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감소. 대표 음식 1. 채소류.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당근. 파프리카. 하루 권장량. 맵기 채소 반찬 23가지. 총 30만 400지. 2.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통밀. 권장.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 3. 콩류.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권장. 주 34회. 4.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특징. 수용성 식이섬유 풍부. 콜레스테롤 배출 효과. 자, 정리해 볼게요. 1. 등푸른 생선. 주 23회. 구이, 찜으로 조리. 2. 올리브유 앤드 견과류. 하루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로 요리. 3. 마늘, 양파. 매일 조금씩. 생으로 오 살짝 익혀서. 4. 채소. 맵기 23가지. 다양한 색깔. 5. 베리류 앤드 과일. 하루 12회. 주스 말고 통으로. 6. 녹차. 하루 23잔. 7. 통곡물. 흰쌀 대신 잡곡밥.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같은 음식 혈관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한다. 마이너스 조리법의 비밀. 이 파트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의 6 마늘의 두 얼굴. 경기도에 사는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55세과 동생 52세. 둘 다 마늘을 좋아합니다. 마늘이 혈관에 좋다잖아. 그런데 먹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형의 방식. 생마늘을 얇게 썰어서 고기 먹을 때 함께 하루 12쪽. 동생의 방식. 마늘을 기름에 볶아서 마늘튀김으로 하루 56쪽. 10년 후 둘 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형, 혈관 나이 실제 나이와 비슷.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동생, 혈관 나이 10년 더 많음. 혈압 경계선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킴. 혈압을 낮춤. 혈전을 예방함. 문제는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60도 이상에서 파괴되기 시작. 120도 이상에서 거의 사라짐. 그래서 생마늘 알리신 100%, 살짝 익힌 마늘 알리신 5070%, 튀긴 마늘 알리신 10% 이하. 생마늘을 얇게 썰어서 공기와 접촉시켜 10분 방치. 알리신 생성 극대화. 고기와 함께 고기의 산화 방지. 하루 12쪽. 과하면 위 자극. 튀기거나 오래 볶지 말기. 살의 7 생선의 운명을 가르는 조리법. 부산의 횟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평생 생선을 다뤘고 본인도 생선을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혈관이 40대처럼 깨끗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사장님의 대답. 생선은 조리법이 전부입니다. 같은 고등어도 튀기면 독, 구우면 약이 됩니다. 생선 조리법 비교. 고등어구이 vs 고등어 튀김. 고등어구이. 오메가-3 보존율 약 8090%. 산화 최소화. 영양소 유지. 고등어 튀김. 오메가-3 보존율 약 2030%. 산화된 지방 생성. 트랜스 지방 일부 생성. 발암물질 생성 가능. 왜 튀기면 안 될까?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 열, 빛에 약합니다. 특히 180도 이상 고온에서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생선 조리법 순위. 1위 생회. 영양소 100% 보존. 단, 신선도가 중요. 2위 찜. 낮은 온도로 조리. 영양소 8090% 보존. 3위 구이. 적당한 온도. 영양소 7080% 보존. 4위 조림. 간을 싱겁게 하면 괜찮음. 영양소 6070% 보존. 최악 튀김. 영양소 파괴. 유해물질 생성. 서울에 사는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채소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의 채소 섭취법. 아침. 채소를 국물에 푹 삶아서 된장국, 미역국에 넣어서. 점심. 채소를 기름에 볶아서 소금 많이. 저녁. 채소를 피클로 절여서 염분 많음. 결과 혈압 상승, 부종,
콜레스테롤 증가.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최악의 조리법. 푹 삶기. 비타민C, 비파괴물의 녹음. 영양소 50% 이상 손실. 기름의 오래 볶기. 높은 칼로리. 영양소 일부 파괴. 절이거나 장아찌. 염분 과다. 비타민 손실. 좋은 조리법. 생으로 샐러드. 영양소 100% 보존. 식이섬유 최대. 살짝 데치기. 30초 1분만. 찬물에 헹구기. 영양소 8090% 보존. 올리브유에 살짝 볶기. 중약불에서 짧게. 지용성 비타민 흡수 증가. 찌기. 영양소 유지. 특히 브로콜리 추천.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왜? 토마토의 핵심 성분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3배 증가. 그래서 생토마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단, 설탕 많이 들어간 케첩은 조리법 총정리. 생선, 구이찜 조림 튀김 체약. 채소, 생 데침 찜 볶음 삶기 체약. 고기, 삶기 구이 볶음 튀김 체약. 마늘, 양파, 생 살짝 익히기 오래 볶기 체약. 먹는 순서의 마법. 이제 먹는 순서를 봅시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의 9-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당뇨 전 단계였던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공복 혈당 115, 식후 혈당 180.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약을 드실 수도 있지만 먼저 먹는 순서만 바꿔보세요. 기존 순서.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반찬, 다시 밥. 바꾼 순서. 채소 반찬 먼저 35분. 단백질 생선, 고기. 마지막에 밥. 3개월 후. 공복 혈당 100. 식후 혈당 140. 약도 먹지 않고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 당 흡수 속도 감소, 포만감, 밥 먹는 양 자연 감소, 혈당 급상승 방지, 인슐린 과다 분비 X, 혈관 보호, 내피세포 손상 최소화. 1단계 채소 5분. 샐러드, 나물, 생채. 천천히 씹어서. 2단계 단백질 5분. 생선, 고기, 두부, 계란. 3단계 탄수화물 5분. 밥 작은 공기. 천천히. 4단계 국물 선택. 국물은 조금만. 밥 말아 먹지 말기. 최악의 타이밍. 공복의 단 음식. 혈당 폭발. 혈관 충격. 밤 9시 이후 식사. 인슐린 저항성 증가. 지방 축적. 혈관 염증. 빨리 먹기 5분 만에. 과식 유발. 혈당 급상승. 좋은 타이밍. 아침 식사 챙기기. 공복 시간 단축. 혈당 안정. 저녁은 가볍게 앤드 일찍. 저녁 7시 전. 양 적게. 천천히 먹기. 한 끼에 1520분. 30번 씹기. 루틴 일 좋다니까 매일 많이. 사례. 오메가-3가 좋다길래 생선을 하루에 2끼 먹었어요. 문제. 중금속 노출 위험 참치, 황새치 등. 칼로리 과잉. 영양 불균형. 해결. 주 23회면 충분. 루틴 이 약 먹으니까 괜찮아. 사례. 혈압약 먹으니까 짜게 먹어도 되죠? 문제. 약은 증상 조절일 뿐. 근본 원인은 식습관. 약 효과도 떨어짐. 해결. 약 식습관 개선 병행.
루틴 3주스로 대체. 사례. 바빠서 채소 주스로 마셔요. 문제. 식이섬유 제거. 당만 농축. 혈당 급상승. 해결. 씹어서 먹기. 스무디는 OK 식이섬유 포함. 루틴 4보충제로 해결. 사례. 오메가-3 영양제 먹으니까 생선 안 먹어도 되죠? 문제. 실제 음식의 복합 영양소 X. 흡수율 차이. 과다 복용 위험. 해결. 음식이 우선, 보충제는 보조.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식탁 정리.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원리, 혈관을 망치는 음식, 혈관을 살리는 음식, 조리법의 비밀, 먹는 순서와 타이밍까지.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바꿀까?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혈관은 하루 만에 망가지지 않았고 하루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부터 바꾸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초급 하나만 바꾼다면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이유. 혈당 조절이 가장 기본. 식이섬유 증가. 실천하기 쉬움. 방법. 처음엔 흰쌀 70% 잡곡 30%. 익숙해지면 5050. 현미, 보리, 콩 추가. 중급 3가지 바꾼다면 잡곡밥으로 바꾸기. 채소 먼저 먹기. 일주일에 생선 2회. 효과. 혈당 안정. 콜레스테롤 개선. 혈관 염증 감소. 고급 5가지 바꾼다면 잡곡밥. 채소 먼저. 생선주 23회. 국물 절반 남기기. 올리브유 사용. 효과. 종합적인 혈관 건강. 36개월 내 체감 가능. 일주일 실천 플랜. 월요일. 목표 잡곡밥으로 바꾸기. 행동마트에서 잡곡 구매. 화요일. 목표 채소 먼저 먹기. 행동 아침부터 실천. 수요일. 목표 생선 먹기. 행동 고등어구이. 목요일. 목표 국물 적게. 행동 국 반만 먹기. 금요일. 목표 천천히 먹기. 행동 한 끼 20분. 토요일. 목표 올리브유 사용. 행동 샐러드에 올리브유. 일요일. 목표 복습. 행동 이번 주 실천 점검. 식탁 체크리스트. 매일 체크. 잡곡밥 먹었나? 채소 먼저 먹었나? 국물 적게 먹었나? 천천히 먹었나? 물 충분히 마셨나? 주간 체크. 생선 23회 먹었나? 튀김 음식 피했나? 가공식품 줄였나? 가끔은 치킨도 먹고 가끔은 라면도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80%는 건강하게, 20%는 즐겁게.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 58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 김 씨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나씩 바꿔보자. 김 씨가 바꾼 것들. 1개월 차. 흰쌀밥 잡곡밥. 2개월 차. 채소 먼저 먹기 추가. 3개월 차. 생선주 2회 추가. 4개월 차. 국물 줄이기. 5개월 차. 올리브유 사용. 6개월 차. 천천히 먹기 습관화. 1년 후 검사 결과. 중성지방 200/120, LDL 콜레스테롤 150/110, 혈압 1만 5095 1만 3085,
체중 3kg 감소.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만 하세요.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식탁, 혈관을 망치는 식탁. 그 차이를 오늘 정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조용히 회복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바꾸면 혈관은 반응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1년 뒤 혈관 상태를 만듭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을 먹기 전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식탁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부터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혈관 건강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오롯이 당신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좋아요, 앤드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이야기 들려주세요.